네, 현대소설 세트인데요. 현대소설 세트 진짜 쉽습니다. 엄청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선지들 보면 이름 얻기가 핵심 사건인가 보죠? 의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반복적인 구조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이름을 얻는 거예요. 이름을 얻는 거. 그죠? 이름에 내재된 자연사의 의미를 이 이름을 얻는 거야? 이 이번 같은 거 틀려 보이잖아. 어딜 봐도. 그죠? 공부 유지하는 거야? 이름을 얻는 거라니까? 단어에 써 있어요. 이름 얻는 거라니까? 가슴에다 저런 건 좀 얻은 거일 수 있죠. 그러면 선택, 정체성 부여, 명명과 달리 145는 이름을 얻는 거가 맞죠, 그죠? 28번은 밑줄 맥락 문제고 A 읽고 풀면 되고요. 먼저 보기를 이용해서 의심되는 선지부터 속아내는 겁니다. 보기를 안 따랐거나요, 억지스러운 걸 가감한 거를 속아내면 돼요. 가볼까요? 이 작품에서 들소는 주인공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총체이다. 하나, 주인공이 누군데? 안 써있네요. 들소를 식량원이자 서열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의 요구 방식에 따라 들소를 포획하고자 했던 시도에서 실패한 주인공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포착하려 하는데, 벌써 한 문장 안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막 3개나 있네? 이 과정에서 들소는 물리적 살생이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술적 형상하려. 이래야 소설이지. 이거 1인칭 소설이구나. 나가 나오네요. 1번 볼게요. 훌륭한 식량원. 진정한 용사의 자격을 얻고자 소년이 나서는 거, 어딜 봐도 이거죠? 공동체 요구 방식에 따라 수렵 대상의 들소를 포획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대로 돼 있잖아. 의심할 게 없어. 돌진해 오는 들소에게 황급히 창을 겨눴지만 덧쳐오는 사나운 콧김과 거친 발굽소에 공포를 느껴 실패할 거라 그랬죠. 암시가 됩니다. 이게 보기를 이렇게 속가는 걸 먼저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상 전체 스포야. 영화 볼 때는 스포가 안 좋은 건데 수능 풀 때는 스포만큼 당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보기를 읽고 속가내는 과정에서 이 스토리가 다 끝납니다. 그냥 한번 봐봐요. 오한과 신현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림에 몰두하는 거는 들소를 포착한다 했잖아. 네? 봐봐요. 요구 방식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구 방식에 안 따르려고 한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구 방식이 따랐다? 이건 모순이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그냥 틀렸어요. 보기를 그냥 안 따를 거야 이렇게 한 거죠. 반항하고 있죠 지금 보기에. 어딜 반항해. 자, 4번. 엄청난 살기를 뿜어내는 들소의 생명력을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 이를 그림에 온전히 담으려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맞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소를 포착하려 한 게 맞죠. 즉 예술적 상황은 그림이에요. 스포가 다 되지 않았나요? 들소 잡으러 가. 으악. 무서워. 실패. 저 루저 새끼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난 루저가 아니야. 들소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이게 들소지 이러면서 그리는 거예요. 자, 5번.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선, 색, 영원히 들소를 잡아두고자 하는 것에서 예술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재규정 그대로 적용했죠. 나머지는 의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무조건 답이 3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날의 마지막이자 중요한 절차인 이름 얻기는 이제 해가 하늘 한가했을 때 낮에 정오에 시작됐다. 그와 다른 11명의 소녀는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고요. 지금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다른 혈족들과 싸움 중이면 이제 전쟁할 때는 선바할 때 선봉,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맹수 사냥의 창잡이. 올해는 뭐냐? 들소 사냥이다.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이 동시에 이미 스포 당했죠? 힘과 용기. 그 날카로운 뿔은 호랑이의 백가죽을 찢어놓고 체중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이거 진짜 아쉬운 게 밑줄 문제인데 밑줄 문제가 대부분 맥락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잘 읽는 거예요. 맞죠? 들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 위력. 곰도 잡는다. 문제 별로 못 냈어요 이거는. 들소는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어디 읽었잖아 이미. 자, 니은.
소년들은 흥분과 초조 속에 멀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 은은한 함성. 막 초조해. 아, 잡을 수 있나 없나? 막 조금이라도 공감해봐요. 소설이니까. 자, 드라마 보고 있다 생각하세요. 드라마. 자, 은은한 함성. 막 아버지들 우우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긴장스럽죠? 흥분과 초조. 아버지들의 우우 소리와 함께 제시했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름 얻기 이거 공백 채워야 되는데 이름 얻기 설명 언제 해줘? 이제 잠시 후면 나타난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용사의 자격과 나왔다. 공백 찾기. 자, 이름 얻기라는 것의 설명을 뒤에 서술에서 찾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이걸 보자마자 인식이 돼야 합니다. 이게 이름 얻기구나. 평생을 따라다닌 이름이 용사의 자격과 함께 오고요. 기존의 이름은 달무리, 붉은 노을, 새벽 안개 따위 태어날 때의 자연현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날의 자연현상. 그럼 유아 이름을 버리고 평생의 새로운 이름을 받는 의식이래요. 태어날 때의 자연현상의 명명과 달리 용기의 상상력을 시험 받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 맞아요. 용사의 자격과 함께 받는다 했잖아요. 답 1번이네요. 4번 관습의 이름 얻기는 관습이 아닌가요? 이 관습이잖아요. 그죠? 집단과 차별된 행위인가요? 아닌데요? 다 하는 건데요? 다 해요. 이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는 것과 달리 부여받는 거잖아. 이것도 이름 받는 거잖아. 그죠? 선택하는 거 아니죠? 뭐야 이거. 2개 풀었습니다 벌써. 그가 맞게 된 것은 계곡 가운데 조그만 바위 곁이었는데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뛰어날 것 같은 전방 숲을 응시하고 있었대요. 지금 불안하고 설레. 예, 좀 주인공의 아직 메인 사건이 안 일어나서 제가 빨리 읽고 있어요. 메인 사건은 여기 아니죠.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 복합적인 심정 맞죠? 불안과 설렘이라며 소와의 대면을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끊어서 풀어주세요 제발. 문제가 묻는 거 기준으로 끊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못하겠는데 하면은 최소 장면이 끊어질 때마다 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 읽고 나서 문제 보고 다시 또 눈깔 굴리러 가는 건 비효율이잖아요. 그죠? 굳이 왜 또 읽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글을 건드리는 소년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부터 메인 사건 시작이죠. 눈이 작고 좀채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뱀눈이가 나왔습니다. 힘은 약한데 도구를 잘 써. 똑똑해. 야, 넌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길 지킬 거야. 뱀눈이 말했다. 자, 핵심입니다. 싫어요. 난 싫어. 왜? 내가 살펴보니까 여긴 들소의 길목이야. 너 그런 실력으로 가능?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 그 애는 힘이 세고 창을 잘 쓰니까 오히려 그쪽이 안전할 거야. 자, 그는 무언가 뱀눈에게 속고 있는 그분이 들었어. 빅뱅한테 가라고 하니까 빅뱅한테 가래. 마땅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제 붉은 노을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 어때요? 소심하고 조금 안 좋은 쪽의 주인공이죠. 진취적이지 않아요. 좀 회피하죠. 회피.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전 나탔다. 자, 이제 진짜 사건이 막 긴장감이 생깁니다. 아버지도 우우 하고 있고 나무 토막 막 따닥따닥 두들기면서 뛰쳐나오는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한 건 큰 울음소리였대요. 빅 하울링.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들소를 잡긴 잡나 보네 누가. 그도 자 주인공 그러니까 그에서 나로 바뀌었네요. 아까 선제 나였잖아요. 곧 숲과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보았다. 자, 이미지 중심을 항상 생각하세요. 처음 그 소는 똑바로 뱀눈을 향해서 돌진한 것 같았는데 가다가 갑자기 뱀눈이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니까 급 커브를 돌아서 나 속았구나. 소는 뱀눈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뱀눈이 올라서 있는 바위를 피해간 거야. 거기서 소가 방향을 바꿀 때 가장 넓은 옆면이 뱀눈에게 노출돼서 뱀눈은 창을 투척을 했고요. 창은 어김없이 소의 질긴 백가죽을 뚫고 박혔고 뱀눈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맨 먼저 찌른 자 죽인 건 아닌가 봐요. 매우 확보했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 드러나 있어 아버지들에게 용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무대와도 같았대요. 자, 풀러 가겠습니다. 장면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의 그 시각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초점화된 인물, 그저 주인공. 상세히 서술한 거 맞잖아요. 다 미번이죠. 과거 아니고요. 인과 명시 아니고요. 예측했던 결과 아니고요. 뭐 인용보 생략한 발화제 뭐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인용보 생략한 발화제 나온 적 없죠. 자, 그러면 지금 한 문제 남았습니다. 남은 한 문제가 밑줄 문제잖아요. 밑줄만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이니까 앞부터 볼게요.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그는 심한 재채기가 났는데 소들이 있었어. 하지만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된 듯 추측이죠, 추측. 사라졌어요. 의도를 부여한 게 아니라 추측한 거잖아요. 뭘 투영해? 답은 4번이죠. 내 심리가 들어가야죠. 대상에 투영했다는 거는. 자, 그 다음 미음.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이고 돌출한 바위로 올라갔다. 손만 뻗으면 들쏘그림에 닿는 곳이어서 옮기 시작했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었다. 맥락 정해졌습니다. 연속적 제시였죠. 아까 뭐 올라와가지고 뭐 붙이고 어쩌고. 관찰해서 표현해 이전 과정이 마무리 단계. 그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를 맥락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 다 풀어봤습니다.